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제1화,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희 평화나비 서포터즈들이 이곳은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는 수요 집회 현장입니다. 1992년 1월 처음 시작된 수요 집회는 현재 1172차를 넘어가고 있으며 피해 할머니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실과 사죄를 요구하며 싸워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그 첫 번째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공식적으로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명명되는데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과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53명.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에 들어서야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최초 신고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학생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민들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앙케이트 조사 결과 수요 집회 참여하기, SNS를 통해서 알리기, 영상 제작하기, 후원하기 항목 중에서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알리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수요 집회가 그래도 제일 일본에서 가장 느끼기에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수요 집회 참여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SNS를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장 알리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번 골랐어요. 일단 SNS가 일단 젊은 층이나 그런 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약간 나이도 올라가고 있고 층 이제 다양하게 다들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SNS 쪽으로 이렇게 알렸을 때 뭔가 더 가장 큰 파급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몇 년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단체인 평화나비 서포터즈의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평화나비 콘서트나 평화나비 페스타 등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세미나나 학내 캠페인 등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 친구가 매주 수요시를 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간 날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할머님들이 나와 계셨는데 대학생이 정말 저희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이런 사회 문제에 함께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인 것 같은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활동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대학생들의 인식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외로 반출된 국내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재 약탈된 국내 문화재 반환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다 보니 빼앗긴 국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수의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해외로 반출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계 20여 개국에 약 15만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흩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약 20%만이 보존 상태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해외로 반출된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조선시대 외교장각 문서, 통일신라 금동열애 입상, 고려시대 비로잔화불 입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만큼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외로 반출된 국내 문화재가 반환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문화재를 가져간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국력 차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시민의식의 부족까지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문화재들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잘 모르고 또 그런 거 노력하려면 서명운동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참여하려면 관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전 시민들 의식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책임감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나라한테 얘기를 하고 연락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고 또 대여 형식으로 빌려왔을 때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인간단체 진짜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반환 운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관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해방된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린 민족 혼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설립돼서 문화재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수운동은 우리가 식민지 시기에 잃어버린 민족 혼을 찾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환수운동 하는 것 중에 오구라 컬렉션이 있는데요.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조선 제왕의 투구와 갑옷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수운동을 하려는 의미는요. 최고 통수권자의 투구와 갑옷이기 때문에 이거의 한국의 군사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돌려받아야 우리의 군사적 자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화재 환수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분들과 함께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까 매번 고민을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문화재 환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이 실패할 거다, 우리는 안 될 거라는 그런 패배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진실은 언젠가 승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문화재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은 이제 돈을 주고 사서라도 우리 문화재를 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점을 버리시고 문화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민족 정신을 과거 식민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서 문화재가 돌아오기를 기원해 주셨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국외로 반출된 국내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싸움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유는 단순히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나 보물을 얻기 위해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싸움들이 잃어버린 역사에 대한 사과를 받고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